연비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트럭에서 왔고 피곤하 좋겠다는 커피. 네? 근데 그것만 알아도 짐은 없고 차는 많다잉. 맨날 그래요. FH 500 모델을 사게 된 이유나 뭐 이거 장점이 아, 정말 죄송한데 이거 산 이유가 따로 없는데 지인차 그냥 싸게 해가지고 예, 가져온 그래요? 거라. 지금 원래는 이 차들이 다 흰색이에요. 지금 앞쪽에 보면 다 까만색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파손돼서 교환을 하면 이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도색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앞쪽을 다 갈았어요. 뒤에는 흰색이고 밑에는 검은색이니까 근데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는 동생이 랩핑샵을 하고 있어서 동생한테 되겠다. 그래서 동생네 가서 여기 문짝에 요거는 랩핑을 한 거예요 따로. 어머. 어때요? 어머. 어때요? 아, 바람막이를 하나 제작했는데 네네. 진짜 시즌을 놓쳤어. 사이즈는 괜찮은데요? 맞아요? 딱 맞는데요? 다행이다. 어떤 유튜버 굿즈인데 아, 유튜브 굿즈예요? 예, 예. 그 사람 내용이 뭐냐면 진짜 귤락 있죠, 흰 거 완전 닦아는 영상이거든요. 그냥 그거 멍하니 보고 있으면 그냥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목요일이랑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 때문에 작업을 좀 땡겨서 한다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날씨가 갑자기 막 비가 일찍 그치고 목요일에 잡혀있던 비가 원래 하루 종일 잡혀 있었는데 네. 또 기상 상황 보니까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잡혀서 내일도 또 작업한다는 것 같고 5월에서 6월 사이 한 달 정도는 비수기라서 비수기가 딱 한 달밖에 안 돼요? 그 한 달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주 운송 품목이 배추기는 한데 네.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 사람은 뭐 양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당근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작물들이 안 겹쳐요, 시기가.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고 일 좀 주세요 하면은 1년 내내 그냥 안 쉬고 계속 돌아는 갈 수 있는 구조기는 해요. 와.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은 되지만 몸이 많이 상하죠. 네. 일자리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저희는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것도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 아니면은 일감을 잘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아, 저희도 똑같아요. 막 처음 들어가고 막 어영부영 하고 있으면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일을 빡세게는 안 걸린단 말이에요. 네. 돌아가는 거를 알려줘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제 안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돼요. 아, 나머지 이제 20%가 남아서 이제 계속 하는 거고. 네. 처음에 이 일을 주시는 분들이랑은 어떻게 그 형님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인연이 엄청 깊은데 네. 제가 원래 지입회사에 하나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한 살 형이 있는데 네. 거기 그 회사에서 유일한 20대가 저희 둘이었던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26살이고 그 형님도 27살이고 하니까 나이도 비슷하니까 엄청 빨리 친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형이 진짜 이 일을 미친 듯이 해요. 그때는 이제 막 바깥 요런 농산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밖에 회사일 아니면 일반집 이런 거 할 때니까 네. 일 주면 주는 대로 다 가고 일 잡으면 잡는 대로 다 가고 하니까 네. 그 형이 5톤차를 탔었는데 그 당시에 매출이 2천만 원 막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와. 그 정도로 막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일에 미쳐가지고 일만 하는 형이라 네. 그때 알아놨던 인연이 네.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진 거죠. 그 형이 원래 밖에서 이제 어플에서 짐 잡고 들어갔다가 네. 거기 이제 지금 팀장 형이랑 연이 돼가지고 이제 고정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형이. 아, 그래서 야 너도 와라. 처음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네. 좀
안 해본 거기도 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한 3달 정도 계속 와라 하니까 갔는데 생각보다 몸은 힘든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일반 어플짐이나 뭐 회사짐들 뭐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결제가 늦어요.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결제가 진짜 뭐 요즘에 뭐 빠른 데는 뭐 2주 뭐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데 2주 후에?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한 달이 기본이었어요. 한 달 있다 준다고요? 예. 그 당일 월, 예, 그 예. 당일 당일 제가 운송한 거에 대한 운송비를 무조건 기본 한 달 이상이었어요. 어머. 근데 진짜 이게 복잡하다. 2주 정도로 짧아지게 된 계기가 이제 쿠팡 네. 간선업체가 네. 고의부도 내면서 사회적으로 한번 이슈가 되고 나서 네. 쿠팡 업체들이 이제 뭐 2개월 결제, 뭐 2주 후 결제, 뭐 결제 빠름 이게 이제 그게 한번 이슈 빵 되고 나니까 쿠팡들 결제가 좀 땡겨진 건 있어요. 큰 업체들이. 뭐 물론 작은 알선소들은 아직까지도 뭐 한 달 결제, 뭐 45일 결제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농산물 딱 해봤는데 네. 시장 출하 작업을 하면 시장에서 경매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이나 늦어도 오후 안에는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농산물 운송의 완전 제일 좋은 점이네요. 그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이죠. 현금 회전이 빠르니까. 예. 그리고 어디 이제 저희가 밭에서 네. 작업을 해서 창고나 공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보통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걔네는 그 작업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14일 정도 뭐 한 발이 30만 원씩 한다 그러면은 그 한 뭐 한 400 얼마 5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작업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한번 맛보고 난 이후로는 쉽게 맞아. 다른 질문을 하기가 맞아요. 또 농산물 운송하니까 솔직히 다른 짐보다 이게 힘들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그것도 같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단 네. 현장 자체가 네. 흙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항상 밭 근처. 네. 왜냐면 밭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밭에서 가까운 곳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막 흙 엄청 많고 좋은 길은 거의 없어요. 아스팔트 깔려 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정도. 그럼 흙먼지 맞는 게 제일 크고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스케줄이 딱 야 이날 이거 할 거야 해서 되는 일이 70%? 6,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5일을 들어가기로 했어. 네. 근데 만약에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작황이 안 좋아도 일을 안 해버려요. 안 하거나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일이 고정적이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일의 스케줄이? 그렇죠. 아무 고정적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저번에 엄청 심했을 때는 네. 3시간 동안 네. 10분에 한 번씩 들어와라. 아니다. 지금 쫄았다. 진짜? 아니다. 야, 다시 들어와라. 쫄았다. 뭐 하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막 엄청 계속 바뀌는 일도 있었고 처음에 1번 상처지로 가라 했다가 야, 여기 몇 대 안 나온단다. 2번 상처지로 가라. 야, 여기도 지금 뭐 안 된다. 3번으로 가라. 이렇게 해갖고 막 상차지만 막 4-5번씩 옮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밭이 규모가 작은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 4-5대를 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 대 내지 아니면 반차 작업을 하고 이동. 근데 이동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사진 보내드렸다시피 배추를 쌓는 틀이 있어요. 네, 틀이랑 이제 포장하는 랩핑기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또 쌓아야 되니까 파레트랑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사할 때마다 계속 차에다 실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뭘로 왔다 갔다 해요? 설마 짐? 지게차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트럭이 한 4-5대 뭐 이렇게씩 몰려다니잖아요. 짐 한 차 실어놨으면은 요 차 말고 이제 남은 차들에다가 이삿짐을 실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녀요. 저희 하루에 막 심할 때 3번까지 다녀본 적도 있고. 아, 근데 그거는 해남에서 그게 제일 많아요. 여기가 밭이 쪼개진 밭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큰 밭을 가면은 거기서 싹 다 실어오는데 2주 동안 한 자리에서 작업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수입만 놓고 보면은 그냥 직장인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물론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응. 이제 제가 좀 일을 덜 해서 그래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농산물도 네, 돈을 많이 벌려면 저희가 올라가는 짐이잖아요. 네. 내려오는 짐을 무조건 차고 와야 돈을 벌어요. 아 그러겠다. 기름값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 자체는 커지는데 지출도 커지고 그러겠네. 갭이 좁아지다 보니까 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목표가 뽀로로라서 뽀로로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일 잘 벌었던 달은? 다시? 제일 잘 벌었을 때가 뭐 한 1,500, 600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제일 못 벌었을 네, 때가 네. 이 차 딱 가져오자마자 그 달에 네. 딱 2월 달이어가지고 네. 그때 매출이 800만 원이었나? 아니 많이 그러면은 그 정도 만약에 막 1,500이나 800 이렇게 벌면 네네. 나가는 게 또 있잖아요. 트럭 아무래도 기름값, 뭐 수리비, 뭐 이런 거 고정비는 얼마나 나가세요? 근데 응. 고정비가 응. 상당히 네. 많이 나가거든요. 대략 설명해 주신다면 기름값은 얼마나 나가고 이런 거. 넉넉하게 계산해서 지금 기름값은 한 달에 평균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할부금이랑 어, 뭐 기타 개인적으로 뭐 보험이나 뭐 핸드폰 요금이나 뭐 이런 거 나가는 것까지 합치면 기본 한 달에 뭐 한 1,100만 원 뭐 이렇게 고정 지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와. 그렇죠. 이게 원쓰리라서 좀 기름을 더 먹는 것도 있고 네네.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기본 운행 거리가 하루에 한 800km, 900km 되다 보니까 와. 기름값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막 맨날 이렇게 잡고 내려오는 거 말고 그냥 설렁설렁 뭐 한 응. 반은 잡고 내려오고 아. 반은 그냥 내려오고 그런 거. 아, 그게 한 1,500, 600 찍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정비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꾸 내려오나 아니나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주변에 부모님이나 네네. 친구분들은 명규님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하세요? 너무 걱정된다라든지. 어머니는 항상 걱정하시죠. 매번 걱정하시기도 하고 처음에는 안 하면 안 되냐고 하긴 하셨어요. 힘들지 않겠냐, 다른 일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어머니도 그냥 응원해주시고 그냥 운전 조심해라, 피곤하면 자라, 그 정도 조언만 해주시고 지금은 뭐 크게 별말 안 하세요. 그냥 이제 김장하게 배추나 몇 개 좀 가져와라. 요새 배추가 비싸니까. 그쵸. 처음에 절대 차부터 사지 말고 기사나 선탑을 해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영업모 거기서는 이제 선탑 그게 따로 게시판이 있어요. 따로 뭐 선탑 희망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선탑 해볼 사람 이러고 차주들이 올려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시간 맞으면은 가서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서로 그냥 뭐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해보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사실 너무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알다 뭐 그런 뭐 좋은 자리 정보 이런 거는 밖으로 안 나오지만 아니면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찾아봐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사이트나 카페나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무작정 머리 받기보다는 살짝 맛 한번 살짝 보고 그러고 차를 사시는 게 아, 그러겠다. 아니면은 명균이처럼 기사 타시다가 그렇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사를 타라고 조언을 많이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회사를 가든 간에 네. 기본적으로 송장을 받고 뭐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선탑을 하면 솔직히 잘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저도 해봐서 느낀 거지만 사실 뭐 얘기해줘도 그때뿐이고 내가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잘 기억이 안 남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단 최소 기사를 타고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개월이 넘게. 맞아.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맞는지도 보고 그렇죠. 일을 선택보다는 내가 프로세스를 더 정확하게 내가 수행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진 거겠네요. 그리고 무턱대고 차를 사고 시작을 하면 일단 탈 때 감가부터 시작해서 나갈 돈이 많기도 하고 쉽게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 손해를 그리고 차를 사서 일을 했는데 나랑 안 맞아버려. 맞아. 그러면은 일단 내가 앉아서 한 2, 3천만 원은 최소 까먹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돈을 벌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차를 먼저 사나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런 들어서 생각이 드네. 그래서 누가 트럭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무조건 기사부터 타보라 그래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무조건 타보고 결정하라고. 너 무턱대고 샀다가 안 맞아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더 높아갖고 차 못 팔면 어떡할래? 그럼 너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하든가 파산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래? 그러면은 대부분은 안 한다 그래요. 아예 아예 안 한다. 아예 안 한대.